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입니다. 40.7km 구간입니다. 자, 앞으로 1.5km 남았습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 40.7km 구간이니까 앞으로 1.5km 달리면 생애 96번째 42.19km를 완주하게 됩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실 나들목 간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남쪽 방향 잠실 나들목이고요. 그 다음에 남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곳에서 잠실 석촌호수까지 1.5km 달리면 생애 96번째 42.19km인데요. 자, 이쪽 방향 잠실 나들목 통해서 잠실 석촌호수까지 1.5km를 달리려면 신호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발할 때는 신호 대기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지금은 체력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호 대기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으로 왕복 1.5km를 달려서 생애 96번째 42.19km를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달리겠습니다. 자, 아침에 잠실 석촌호수에서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과 잠실동 사이에 있는 잠실 석촌호수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지금 달리고 있는 한강 자전거길을 경유하고 또 뚝섬 서울숲, 또 중랑천 하류와 청계천 하류가 만나는 저의 모교인 한양대학교를 경유해서 청계천 자전거길을 타고 청계 2가와 청계 3가 사이에 있는 3.1빌딩 바로 앞에 청계천을 가로지르는 3.1교라는 다리에서 벗어나서 북쪽 방향 인사동 전통상가 골목길을 타고 쭉 북쪽으로 가서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까지 잠실 석촌호수에서 한국금융연수원까지 왕복 42.19km를 완주하기 이제 약 1.2km 전입니다. 자, 앞으로 1.2km만 달리면 마라톤 입문 22년 만에 생애 96번째 42.19km를 완주하게 됩니다. 제가 2002년 3월 1일 마라톤 입문하고 그로부터 오늘 2024년 2월 28일 수요일까지 무려 22년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는데요. 자, 전방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가 또 이 지점에서 무슨 가시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보이시죠? 자, 가시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자, 가시를 떼냈습니다. 아까는 오른발 신발 안에, 오른쪽 신발 안에 작은 돌멩이가 있어서 꺼냈는데 방금은 가시가 왼발 발가락에 있어서 방금 꺼냈습니다.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이러한 돌멩이나 가시가 있으면 엄청나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생애 96번째 42.19km 완주를 약 1.1km 앞두고 왼발 발가락에서 가시를 빼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최근에 풀코스 달리기 이력을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10월 6일에 인문학서적 5번째 출간 작품으로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을 출간했는데요. 그게 2023년 10월 6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인문학도서 5번째 출간 기념으로 잠실대교에서 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양화대교까지 왕복 42.19km를 달림으로써 생애 93번째 풀코스를 달렸었고요. 그로부터 28일 만인, 즉 4주 만인 11월 3일 2023년 11월 3일에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달림으로써 생애 94번째
42.19km를 완주했고요. 또 그로부터 84일 만인 올해 2024년 1월 26일에 또 잠실 석촌호수 16바퀴 반을 달림으로써 생애 95번째 42.19km를 완주했는데요. 그로부터 딱 오늘이 33일 만인 오늘 2024년 2월 28일에 잠실 석촌호수에서 한국금융연수원까지 왕복 42.19km를 달림으로써 생애 96번째 풀코스를 완주하기 이제 약 한 800m 전입니다.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50m 지점의 잠실 선착장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원래 풀코스라는 게 35km 구간이 마의 구간, 마라톤의 벽인 마의 구간이라 처절하기 힘든데요. 그 구간을 달릴 때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돼서 멈추고 싶은 본능과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의지력이 치열한 전투를 벌여서 본능이 의지를 상대로 패배했을 때, 반대로 의지력이 본능을 상대로 승리했을 때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게 마라톤 완주의 공식인데요. 오늘은 35km 구간, 마의 구간, 마라톤의 벽의 구간을 통과할 때도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km 지점 구간을 이미 통과했는데요. 40km 구간은 데드포인트 4점 죽음의 구간이라고 합니다. 40km 구간 데드포인트 4점 구간도 이미 통과했고요. 자, 남쪽 방향입니다. 잠실거리 아파트 숲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행인들이 지나가면 카메라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서쪽 방향 전방 약 한 200m 지점에 이번에 뉴스에 크게 특필되고 있는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 의혹을 받고 있는 동방명주라는 건축물입니다. 한강에 떠 있죠. 잠실 선착장처럼 한강에 떠 있는데요. 전방 약 150m 지점 동방명주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 의혹을 받고 있는 동방명주. 경찰에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라고 뉴스에 어제 나왔었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어떤 중국 식당 업주가 지금 전방에 보이는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 바로 앞에 있는 한강에 있는 저 시설물도 실질 경영을 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 비밀 경찰서 역할을 한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건물입니다. 선착장 시설처럼 돼 있죠. 자, 이제 여기에서 반환을 해서 잠실 나들목까지 돌아가면 생애 96번째 42.19km를 완주하게 됩니다. 자, 보이시는 저게 동방명주입니다. 간판은 이미 내리고 있고요.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한강의 부두시설처럼 되어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저 바로 왼쪽이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입니다. 다리가 너무 힘듭니다. 자, 이곳은 한강 자전거 길입니다. 자, 계속 이제 다시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앞으로 약 한 800m 달리면 생애 96번째 42.19km를 완주하게 됩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1992년 3월이니까 지금부터 32년 전에
공군 학사장교, 공군 사관 후보생 90기로 입대를 했는데요. 그때 훈련 받을 때 캐치프레이즈 구호가 훈련에서 흘린 많은 땀,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그만큼 많이 하면 단련이 돼서 실전에 가서 마라톤 전투에서도 피를 적게 흘린다, 이런 의미인데요. 마라톤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라톤 훈련을 평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풀코스를 달릴 때 덜 힘들게 되는데요. 저는 요즘 들어서는 풀코스 달리기를 최근에 아까 작년 10월 6일에 93번째 풀코스, 그로부터 28일 만인 작년 11월 3일에 94번째 풀코스, 그로부터 84일 만인 올해 2024년 1월 26일에 95번째 풀코스를 달렸고, 그로부터 33일 만인 오늘 2024년 2월 28일에 생애 96번째 42.19km를 완주하기 600m 전인데요. 최근에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특히 바쁜 게 지난 2024년 2월 19일에 인문학서적 6번째 출간작으로 매우 흥미진진한 미국사라는 제목의 인문학서적 6번째 출간작을 지난 2024년 2월 19일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9일 전이죠. 오늘이 2월 28일이니까 지금부터 9일 전인 2024년 2월 19일에 인문학서적 6번째 출간작으로 흥미진진한 미국사라는 제목의 작품을 출간했고요. 그 안에는 미국의 장관 역사 속에 31가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소재로 297페이지짜리의 인문학서적 6번째 출간작으로 흥미진진한 미국사를 지금부터 9일 전인 2월 19일에 출간했습니다. 그러한 작품 활동 때문에 요즘 바빠가지고 달리기 훈련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을 10km, 15km, 20km 이런 중거리 달리기 훈련을 부지런히 한 다음에 풀코스를 달려야 되는데, 요즘은 제가 바쁜 일정 때문에 풀코스 달리는 사이사이에 그 훈련을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작년 10월 6일에 93번째 풀코스, 그로부터 28일 만인 작년 11월 3일에 94번째 풀코스, 그로부터 84일 만인 올해 1월 26일에 95번째 풀코스, 그로부터 33일 만인 오늘 2월 28일에 생애 96번째 풀코스를 달리는 그 사이사이에 달리기 훈련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풀코스 달리기 자체가 저는 그냥 훈련 삼아 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방 동쪽 방향으로 이제 한 500m 가면 잠실 나들목 여의도 여의 나루역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17km 지점인 잠실 나들목이 이제 500m 남았습니다. 저곳까지 가면 생애 96번째 42.19km를 완주하게 됩니다. 힘들다. 자,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한강 자전거길을 달리고 있고, 북쪽 방향입니다. 한강이죠.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 방향 전방 약 300m 지점이 잠실 나들목, 전방 약 800m 지점이 잠실 대교 남단, 그 다음에 약간 남동쪽 방향입니다.
남동쪽 방향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제가 2002년 3월 1일 마라톤 입문하고 오늘 2024년 2월 28일까지 무려 22년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공간이 바로 잠실 석촌호수인데요. 석촌호수는 동호와 서호로 구성되어 있고 동호의 북쪽변에 있는 빌딩이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남동쪽 방향 약 1km 지점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제 한 100m 남았습니다. 100m는 라스트 스퍼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하면 쥐가 납니다. 경련이 일어납니다. 허벅지나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라스트 스퍼트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마라톤 입문 22주년 기념으로 오늘 생애 96번째 42.19km를 완주하기 30m 전입니다. 서쪽 동쪽 방향 자, 다 왔습니다. 잠실 나들목 보이시죠? 잠실 나들목 롯데월드타워도 보입니다. 잠실 나들목 너머로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자, 오늘 생애 96번째 42.19km 달 완주를 했습니다. 자, 잠실 나들목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쪽 방향입니다. 자, 이번에는 남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2002년 3월 1일 마라톤 입문하고 그로부터 22년 만인 오늘 2024년 2월 28일에 잠실 석촌호수에서 한강 자전거길, 뚝섬 서울숲, 한양대, 청계천 자전거길, 경유에서 한국금융연수원까지, 즉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과 석촌동 사이에 있는 잠실 석촌호수에서 출발해서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소재 한국금융연수원까지 제가 11년 동안 여신법률 과목 등으로 출강하고 있는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까지 잠실에서 왕복 풀코스를 달림으로써 생애 96번째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자, 원래는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잠실 석촌호수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쪽 방향 전방 약 한 50m 지점에 잠실 나들목이 있는데요. 저곳에서 석촌호수까지 1.5km를 가려면 횡단보도를 몇 군데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후반에 체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횡단보도 신호 대기하려면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제가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석촌호수까지 1.5km를 가지 않고 반대로 아까 잠실 선착장 지나서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 근처까지 왕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좋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자, 최근에 이곳 잠실 한강공원에 무슨 공사를 했는데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완공이 된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무슨 현수막도 있죠. 한강공원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풀코스를 뛰었는데요. 흙길을 좀 뛰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구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코스를 뛰고 나서도 약간 체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서 저곳까지 가서 최근에 공원 정비 공사를 해가지고 잠실 야외 수영장을 없애버리고 그곳에 멋진 공간을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남쪽 방향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입니다. 부동산 아파트 값 시세를 뉴스에서 보도할 때 이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른바 엘리트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잠실 주공 1단지가 재건축된 게 엘츠, 2단지가 재건축된 게 리센츠, 3단지가 재건축된 게 트리지움인데요. 이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이니셜 합성어로 엘츠, 리센츠, 트리지움의 이니셜 합성어 엘리트 아파트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이죠. 잠실벌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요. 최근에 한 15년쯤 전에 재건축 완공이 됐었죠. 자, 이곳이 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기 우레탄으로도 되어 있고, 이제부터 걸어서 가면서 이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원래 자, 우레탄 여기 입구에는 제가 남동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전방 약 100m 지점이 한강공원 잠실 안내센터고, 한강공원 잠실 안내센터 건물이 보이고요. 그 너머로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보이고요. 자, 이곳이 원래 잠실 야외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장. 이곳을 한 1년 가까이 공사한 것 같은데요. 공사해가지고 이제 공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공원으로. 그래서 여기 황토색은 우레탄으로 깔려 있고요. 롯데월드타워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레탄으로 깔려 있는 부분도 보여드립니다. 산책하기 참 좋게 바위들, 자연석들도 이렇게 조경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조경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산책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가 남쪽 방향인데요. 차가 쌩쌩 다니고 있는 저곳이 올림픽대로입니다.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 때 마라톤 종목을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 참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여기에 분수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분수 그 시설, 물이 쏟아 나오는 분수 밸브 같은 것도 있고요. 여름에는 여기를 분수로 활용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원래 잠실 야외 수영장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야외 수영장이 뚝섬, 여의도, 이촌, 또 반포 여러 군데 있죠. 여러 군데 있는데 반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곳 잠실도 야외 수영장이 있었는데요. 없애버리고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우레탄으로 깔려 있습니다. 밑바닥이 밟아보니까 우레탄입니다. 자, 수영장, 원래 수영장으로 물을 여기에다 가둬 놓으면 수영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잠실 야외 수영장을 리모델링을 한 건데요. 자, 여기 단순히 분수 시설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야외 수영장으로 계속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른 보기에는. 자, 이곳 잠실 야외 수영장 자리 리모델링된 구간을
공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서쪽 방향 전방 약 1.5km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의 메인 스타디움 지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서쪽에 접해 있는 게 잠실 주공 1단지가 재건축된 L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잠실 주공 2단지가 재건축된 리센츠고요. 또 여기서는 보이진 않지만 잠실 이 리센츠 남쪽으로 잠실 주공 3단지가 재건축된 트리지움이 있고요. 그 세 개의 단지 잠실 주공 1, 2, 3단지가 지금부터 약 15년쯤 전에 각각 L츠,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로 재건축 입주 완료가 됐는데요. 그 이니셜을 합성해서 엘리트 아파트라고 칭하고, 잠실 주공 4단지가 재건축된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서쪽변에 있습니다. 호수 궁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레이크 팰리스 아파트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 서쪽변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롯데월드타워 보이시죠? 상층부. 저 바로 앞에 있는 15층 건물에 저 아파트가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인데요. 아직 재건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금 보이시는 15층 정도 되는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도 곧 재건축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산 방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북서쪽 방향인데요. 전방 10km 정도 지점에 남산 해발 262m 남산 1호 남산 타워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 한강 방향, 한강 너머로 서울시 광진구 지역들도 보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생애 제가 오늘 2002년 3월 1일 마라톤 입문하고 오늘 2024년 2월 28일까지 무려 22년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왔는데요. 자, 마라톤 입문 22주년 기념으로 3.1절,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3.1절이 되면 저의 마라톤 입문 22주년인데요. 오늘 마라톤 입문 22주년 기념으로 잠실 석촌호수에서 한국금융연수원까지 왕복 42.19km를 달림으로써 생애 96번째 42.19km 26.4마일 105리길을 완주를 했습니다. 자, 제가 풀코스 22년 동안 96번째를 완주했으니까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는 연평균 한 4.3회 정도 되고요.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8% 정도 해당되는 28,00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일 평균 훈련 거리는 매일 평균적으로 3.4km씩 훈련을 해왔습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이기 때문에 22년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온 셈이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 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 때 3시간 19분 48초 개인 최고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자, 오늘 풀코스 96번째를 뛰었는데요. 95번째 뛰었던 지난 1월 26일로부터 33일 만에 96번째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후반부 구간이 굉장히 다리가 너무 아프고 에너지가 고갈돼 버리니까 체력 소모가 정말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마라톤이라는 건 무릎 관절이라는 하드웨어와 심폐기능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튼튼해야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데요. 후반 구간은 원래 무릎 관절도 너무 아프고 에너지가 소진되니까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허헉거리는데요. 오늘은 평소와 달리 풀코스 96번째 뛰면서는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 무릎이 아프거나 숨이 허헉거리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게 펀런 즐겁게 달리기 펀런이라고 하죠. 펀런 하면서 생애
96번째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촬영한 구간은 마라톤 입문 22주년 기념으로 생애 96번째 풀코스를 달리면서 잠실 석촌호수에서 한국금융연수원까지 왕복 달리기를 했는데요. 제 촬영한 구간은 처음 촬영한 것이 반환점이었던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촬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잠실 석촌호수와 금융연수원 중간에 있는 한양대, 저의 모교인 한양대, 그곳이 32km 구간인데요. 그 지점에서 두 번째로 촬영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코스 96번째 완주를 불과 1.5km 앞둔 잠실 나들목에서 아까 잠실 헬리콥터 이착륙장 근처까지 왕복 1.5km를 촬영을 했고, 지금까지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총 3개를 촬영을 했습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건강은 정말 소중합니다. 건강과 성취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마라톤이 아닐지라도 운동을 생활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은 소중한 겁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으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에 만약 사람이 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숨 건강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인문학 서적 3번째로 출간했던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이라는 책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나폴레옹의 명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쫄병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황제를 할지라도 나폴레옹도 1804년 12월 2일에 나폴레옹 황제로 즉위를 했었는데요. 아무리 황제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죽은 황제보다 살아있는 쫄병이 낫다라는 말을 나폴레옹이 명언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소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과 성취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운동을 생활화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맥킨지 컨설팅에서 사람의 습관 형성에는 66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운동을 습관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운동이 소중하다. 자기 몸에 맞는 운동. 저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만은 테니스도 있고, 탁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등산도 있고, 자전거 타기도 있고, 농구도 있고, 다양한 스포츠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몸에 맞는 그러한 운동 종목을 찾아서 그걸 꾸준히 66일 동안 이를 악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날씨 탓을 하지 않고 66일 동안 약 2달 반 동안 꾸준히 하게 되면 몸의 습관이 배긴답니다. 운동의 생활화에는 66일이 소요된다고 미국의 맥킨지 컨설팅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새해를 맞이해서 운동을 생활화하시는, 그래서 건강과 성취감을 만끽하시는, 그래서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영위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야외 수영장 자리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 방향 잠실벌의 아파트 숲들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 방향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북서쪽 방향 전방 10km 정도 지점에 남산 해발 262m 고지 위로 남산 타워가 보이고요.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 한강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지금까지 잠실 야외 수영장 자리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